안녕하세요. 12월 후반 2023년도 마지막 달 점성학을 읽어드릴게요. 이번 달은 풀문이 개자리에서 12월 26일 혹은 27일 날 장소가 어딘가에 따라서 벌어져요. 이번 달은 올해의 마지막이죠. 사실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어마어마한 지진이 있었고 솔라 플레어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의 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한 해였어요. 그리고 전쟁이 벌어졌죠. 물론 유크레인과 러시아 전쟁은 이미 하고 있었지만 중동 지역의 전쟁도 같이 벌어진 정말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던 한 해였어요. 북쪽 노드는 사냥자리에 지금 있죠. 그런데 북쪽 노드가 2024년도 전부 다 있게 될 거예요. 아마 2025년도 1월 달까지 북쪽 노드가 사냥자리에 있어요. 사냥자리는 전쟁 에너지에다가 뭔가를 막 성급하게 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일촉즉발 volatile, 또 사냥자리는 첫 번째 집이기 때문에 항상 나 이러는,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고 자기 주장만 하게 되고, 이런 게 굉장히 강한,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카이론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뜻하는 행성이라고 했죠. 제가 이 행성이 방향을 바꾸게 돼요. 또 사냥자리에서 아주 정확하게, 아주 가깝게 만나게 돼요. 제가 이 카이론이 이렇게 방향을 바꾼다든지 이럴 때 보면, 카이론도 역시 굉장히 슬픈 일이 벌어진다든지 어떤 죽음, 어떤 손실, 이게 급격하게 강조가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내년 4월 달에 솔라 에클립스가 있다고 제가 했어요. 미국의 특히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이번에 있었던 솔라 에클립스는 이렇게 됐죠. 그런데 북쪽 노드가 정확하게 사냥자리에서 솔라 에클립스와 만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완벽한 개기, 태양이니까 개기 일식이죠. 완벽한 개기 일식이에요. partial이 아니고 total solar eclipse예요. 그런데 사냥자리에서 19도 각도로 벌어져요. 이것도 역시 싸움하려고 하는, 전투적이고 분열하고 분란이 일어나는 그런 영향을 우리에게 끼치게 될 거예요. 이거는 정말 큰 거예요. 정말 큰 거예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드렸던 일들이 계속 벌어졌죠. 4월달도 아마, 4월달 뿐이 아니죠. 솔라 에클립스는 벌어지기 한 달 전, 1년 후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그 영향이 클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솔라 에클립스가 있었던 지가 몇 달 되지도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또 벌어질 거예요. 이게 카이론이라는 행성을 보면, 카이론이 우리 응아하고 태어났을 때 어디에 카이론이 있었나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자리가 뜻하는 그것에 관한 씻을 수 없는 어떤 치명적인 traumatized 된 상처. 예를 들어서 카이론이 물병 자리에 있다고 치면, 이거는 belonging이에요. 어딘가 속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룹으로부터 나는 뚝 떨어져 나온 듯한, 나 혼자 이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 자라요. 이런 사람들은. 이게 왜 나 혼자 이렇게 외톨이지? 왜 이 세상에 나는 섞이지 못하는 걸까? 그래서 그것을 평생 극복하는데 많은 시간들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는 it's all about sense of belonging in a community. 어떤 단체, 어떤 사회에 내가 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을 그냥 이것도 괜찮다, 이런 것도 괜찮다 하고 살아가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카이론이 물병 자리에 내가 태어났을 때 있었으면 아마도 외톨이로 많이 살아가게 돼요. 사람들이 고독하게.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를 끌어들여주고 같이 우리와 뭘 하자고 해도 근본적으로 그런 영향을 강하게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they just can't fit in. 그러니까 속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천성적으로. 만약에 캔서 자리에 카이론이 있었다, 내가 태어났을 때, 그러면 항상 사랑을 받기 위해 말도 못하게 노력을 하겠죠. 왜냐하면 캔서 자리는 국가, 가족, 또 nurturing, motherly, 이런 모성애 본능적인 이런 에너지예요. 그래서 그것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카이론이 황소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안정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안정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항상 긴장을 하고 살아요. 긴장. 그래서 좀 긴장을 풀고 살아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카이론이 캔서 자리에 있다는, 지금은 카이론이 캔서 자리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은 단체적으로 우리가 힐링을 요구하는, 어떤 치유를 요구하는 그런 때인 거예요. 이게 아마도 우리의 미래가 될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을 앞으로 가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명왕성이 현재 염소 자리에 29도 각도로, 아주 마지막 각도죠. 마지막 각도로 정말 천천히 energetic degree라 그래요. 이거를 보고 엄청나게 많은 어두운 정부 시스템에 썩어 있는 것들, 또 재벌들에 썩어 있는 것들, 돈 많은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짓누르고 노예로 삼았던 이런 세력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청소가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정확하게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누가 뒤에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고, 언론도 우리나라에서는 언론도 이 세력에 속하게 돼요. 검찰도 이 세력에 속해요. 정부보다 더 나쁜 게 우리나라 검찰과 언론과 재벌이에요. 이것들이 삼합으로 합쳐서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몇십 년간을 해먹으면서 70여 년간을 이렇게 해온 거예요. 민주당, 보수당이 따로 없었어요. 희생자들만 있을 뿐이죠. 민주당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저런 데 속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희생이 된 거예요. 노회찬도 저런 데 속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희생이 됐어요. 박원순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도 마찬가지예요. 추미애도 마찬가지예요. 송영길도 마찬가지예요. 저기에 속하지 않고 혼자서 스스로 싸워서 뭔가를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은 저들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다 죽이려고 양쪽에서 물고 뜯고 한 거예요. 여태까지. 정말 정확하죠. 그런데 이게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다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도 못한 것들이 모두 다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각도로 29도 있으면서 어마어마할 거예요. 정의가 찾아오고 진실이 찾아오고 우리들이 해방이 되고 우리는 눈을 뜨게 될 거예요. 이것은 운명적으로 우주에서 들어오는 기운이기 때문에 뭐 몇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단체로 collectively 벌어지는 일이에요. 저는 이걸 점을 치는 게 아니에요.
패런 레코그니션이에요. 점성학은. 그래서 이게 이런 뜻이에요 라고 설명만 해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 드리는 거죠. 제가 내년이 되면 1월 26일인가 24일 1월 24일에 4일에 물병자리로 이제 플루로가 첫 발을 디뎌요. 물론 오래 들였었죠. 그러다가 9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역행을 하면서 드러나지 못했던 그 마지막 쓰레기와 오물과 더러운 스검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전부 다. 더 드러날 거예요. 지금 12월 16일인데 한국은 17일이죠. 한 달 남았죠. 어마어마할 거예요. 김건희의 비밀이 펑펑펑펑펑펑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더 터져 나올 거예요. 한 달간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김건희를 둘러싸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민주당에서 어떤 자들이 민주당을 썩게 만들었는지, 국힘에서도 어벙벙한 사람들은 그냥 지들이 보수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아닌 거예요. 대부분 국힘당은 쓸만한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나마 건질 게 있는 사람은 민주당에 있는 거예요. 그나마. 누가 누군지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흑인지 백인지 회색인지 우리는 다 알게 될 거예요. 이것은 역사가 찾아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역사를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에 거역을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숨긴다고 되는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서민들이 괴로운 시간이지만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 다시 올 거예요. 고통이 있고 난 뒤에는 항상 살이 두꺼워지고 찢어진 살에 약을 바르고 치료가 되고 난 그곳은 흉터는 있지만 또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이에요. 내년도 역시 역행을 3개월간 해요. 잠깐 9월달부터 11월달까지. 하지만 그때는 진실이 더 많이 드러날 거예요. 그 기간도. 파기 시작하면서 드러날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비밀 다 드러날 거라고. 몇 달 전부터 제가 이 기간은 어마어마할 거라 그랬어요. 제가. 상상을 못하겠죠. 그리고 내년 11월 달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다시는 염소 자리에서 명왕성이 있는 것을 못 보게 돼요. 240년이 되어야 돌아오죠. 246년. 아니 240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명왕성은 다른 자리로 또 가서 20년 살지만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인이 있는 거예요. 권력자, power of government, system, big business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주 극적으로, 극단적으로 많을 거예요. 사건들이. 이것은 혁명이고 역사의 부름이고 이것은 이 세력을 가진, 이 권력을 가진 언론이나 검찰이나 재벌들이나 또는 지금 우리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런 자와 국민들 간의 관계가 극적으로 부딪히게 될 거예요. 가장 세게. 서로 굉장히 세져요. 여태까지 국민들이 가만히 이러고 있었으면 그때 가서는 다 들고 일어나요. 아무리 근데 부딪혔을 때 누가 이기냐? 항상 국민이 이겨요. 그거는 역사가 증명해 줬어요. 천년만년 돌아가서 보세요. 항상 국민들이 이겨요. 그것을 알아야 영리한 사람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과거와 미래가 싸우면 항상 미래가 이겨요. 과거를 돌아가서 지금 상투 틀고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연개소문처럼 갑옷 입고선 전쟁한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새로운 옷들을 입고 하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항상 미래가 사회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모두. 그래서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여야 돼요. 수용해야 돼요. 올해는 전쟁이
우리가 벌어지는 거를 봤지만, 물론 전쟁은 그런 에너지가 강한 때이긴 해요. 사냥자리가 강한 에너지니까. 근데 푸틴도 그렇고 젤렌스키도 그렇고 또 하마스도 그렇고 또 넷냐후도 그렇고 모두 다 양보를 하질 않으려 그래요. 다 같이 죽자 이러고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쟁은 물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때가 그런 때니까. 그렇지만 이번은 뭔가 좀 다를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하는 그런 방향으로 튀기도 하는 게 전쟁이에요. 역사를 보면 미국이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세계에서. 그리고 미국은 일부러 전쟁을 일으켜요. 무기를 팔아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돈을 벌어서 배를 불리고 등을 따뜻하게 하고, 이런 자들, 국민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 국민을. 미국은 서민들도 똑같아요. 도탄에 시달려요. 진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낫지만 상황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국민들만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특히 없는 자들. 중산층이 거의 없어버렸어요. 미국도. 그럼 다른 나라보다야 훨씬 낫죠. 보면은 미국이 항상 졌어요. 전쟁에. 별로 이기질 않았어요. 비엔남 전쟁도 졌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무기를 다 버리고 나왔고, 이라크 전쟁도 이겼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긴 게 아니고 아이시스만 만들어냈어요. 무기나 무력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지를 못해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는 정말 위대한 나라인 건 맞아요. 문화로 사람들을 끌어들여요. 문화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문화를 갖다 주고 우리 이거 같이 즐기지 않을래?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해? 사람들이 그냥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오는 거는 그냥 사람들이 진심으로 오기 때문에 오래 가요. 오래 가고 진심이기 때문에 좋아서 오고 원해서 오고 그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해요. 그런데 강제로 누구를 노예 삼아서 너 이거 너 이거 안 하면 죽일 거야.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사장이 자기가 모범을 보이면서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마음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감동을 해요. 그런데 삼성 보면은 맨날 비밀을 빼돌리고 사람들이 팔아먹고 이래요. 자기 자신들이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미국이 지금 그 까르마, 하나의 인연 과보가 지금 미국에 찾아오는 이 시기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플루로 리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16일은 태양은 사수자리에 들어가 있고 해왕성은 물병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행성이 90도 각도예요. 이 날은 굉장히 집중하기가 힘든 날이 될 거예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가 지치게 되는 그런 날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그런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혼자 있고 싶어 하고 좀 쉬고 싶다 하는 에너지, 이런 에너지가 강하죠, 이날은. 그리고 태양이 에리스와 북쪽 노드와 트라인이 돼요. 120도 각도. 이것은 진실, 공평함, 또 동등해지려고 하는 에너지, 우리의 컬렉티브 단체적인 미래, 단체로 가는 미래가 진실이어야 하고 또 공평해야 하고 보다 더 평등한 세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에너지를 우리가 상당히 크게 받게 돼요. 그리고 정의를 찾고자 하는 그런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그런데 태양이 해왕성과 90도 각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물질적인 것보다는 좀 영적인 면으로 그런 에너지를 찾고자 하는 영향력을 우리가 크게 받게 돼요. 18일 날은 수성이 목성과 120도 각도가 되는데 머큐리는 명왕성에 들어가 있고, 죄송합니다. 염소 자리에 들어가 있고
목성은 황소 자리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행성의 위치는 우리가 전혀 사물을 다른 방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미래를, 이 둘 다 미래를 뜻하는 위치예요, 이게. 그래서 황소 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 식량적인 면, 뭔가 실용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앞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가 하는 그런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1월 19일 날도 똑같아요. 이렇게 이런 영향, 또 똑같은 위치로 또 접하게 되죠. 12월 19일은 천왕성과 수성이 135도 각도가 돼요. 135도 각도는 세스쿠이 쿼드렛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반항적으로 되고 혁명을 하고자 하고 진실을 밝히고자 하고 또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굉장히 많은 진실이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도 엄청나게 많은 진실들이 지속적으로 터져나올 거예요. 20날은 달은 사냥 자리에 있고 수성은 명왕성 염소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달과 수성이 90도 각도로 마주한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한 군 일을 할 때 있어서 차근차근 하는 게 아니라 정신이 없을 거예요. 정신이 없고 그런 영향을 좀 강하게 받게 돼요. 마음이 잠시도 휴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you will be all over the place. 그런 거죠. 21일은 금성이 스콜피오 자리에, 유라너스가 토러스에 들어가 있죠. 황소 자리에. 그래서 천왕성과 금성이. 그런데 보세요. 금성, 스콜피오, 천왕성, 토러스 다. 토러스는 재산을 뜻하는 자리고 스콜피오도 남의 돈을 뜻하는 자리고 비너스도 그런 영향을 끼치는 행성이고 그래요. 그런데 천왕성은 갑작스러운 일이죠. 항상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일. 90도 각도가 된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스탁 마켓이 출렁거릴 수 있다든지 화폐에 어떤 뉴스가 들어온다든지 뭔가 좀 긴장이 팽팽해지는 이런 때가 될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people in your life, 그러니까 굉장히 나를 짜증을 내게 하는,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따로따로 벌리는 게 아니라 좀 짜증이 많이 나게 되는 그런 날이에요. 그리고 화성은 천왕성과 정확하게 50도 각도예요. 쿵쾅스는. 그런데 천왕성은 깜짝 놀라는 일, 그래서 사고, 사건. 화성 역시 사건, 사고예요. 그러니까 뭐 반항적이라든지 혁명적이라든지 이런 에너지가 다 천왕성이에요. 그런데 또 전기도 되고 해킹도 되고, 달은 에리스와 만나게 돼요. 그러면 달도 에리스도 모두가 다 사냥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과 에리스 행성이 사냥 자리에 들어가 있고 화성은 천왕성에 150도 각도가 되고, 이것은 21일 날은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어떤 일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예요. 이거는 22일은 태양, 수성이 염소 자리에서 만나요. 태양과 수성이 만나기 때문에 이때는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 날이에요. 6개월이 아니고 6주부터 8주간은 아마 집중하기가 상당히 좋은 기간이 될 거예요. 23일은 수성이 레트로그레이드를 해요. 산 양자리로.
그리고 여기 23일 날 들어가서 연말까지 계속 역행을 해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특검을 할 때도 역행을 하는 기간은 썩 좋지 않아요. 역행을 할 때는 뭔가 새로 다시 해야 된다든지, 일을 해놨으면 뭔가 틀어져서 다시 돌아가서 해야 된다든지, 계약을 뭔가 맺으려고 하면 자꾸 틀어진다든지, 여행 계획도 취소가 된다든지, 컴퓨터가 망가진다든지, 그러다가 이상하게 그 날짜 지나고 나면 저절로 또 괜찮아진다든지, 이런 일이 아주 많은 게 역행하는, 수성이 역행하는 기간이에요. 수성이 사수자리에서 역행을 한다는 것은 이기적으로 되는 그런 영향이에요. 그래서 25일은 금성과 해왕성이 120도 각도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상당히 로맨틱한 시간이긴 한데, 이때는 특히 목소리를 쓰는 싱잉,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좋은 기간이 돼요. 이때는. 그렇지만 어떤 일이든지 창조하고 뭘 만들고 창작하는 때는 아주 좋은 날짜가 25일이에요. 12월 26일은 이제 풀문이 개자리로 들어가는 때인데, 한국은 27일 날 아침 9시 33분, 또 미국에서는 26일 퍼시픽 타임으로는 4시 33분 오후, 이것은 콜드 문이라고도 불러요. 태양은 염소자리에 5도 각도, 달은 개자리에 5도 각도, 이렇게 되죠. 이때는 집안, 국가, 가정, 가족 간의 관계가 포커스가 많이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내 가족들과의 문제가 해결이 많이 된다든지, 또 내 가족이 아니더라도 내 가족처럼 지내는 사람들과의 문제가 이때 아마 해결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기간은 낯선 곳보다는 내가 편안한 곳에 있고자 하는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져요. 안전하거나 편안하거나 내가 집처럼 느끼는 곳에 있고자 하는 에너지가 되게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개자리는 역시 달이 다스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자기 집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력이 더 커져요. 그래서 진실이 드러나는, 엄청나게 드러난다든지, 또 그 반면에 모성애가 굉장히 강해질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동정심을 유발하는 기간이라든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커진다든지, 이런 기간이죠. 그런데 120도 각도가 되는 행성이 3개나 돼요. 이때는. 이거는 그랜드 트라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좋은 기간이라고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랜드 트라인들은 목성과 똑같은 역할을 해요. 나쁜 거면 나쁜 대로 더 크게 만들고, 좋은 것은 또 좋은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태양과 토성이, 토성과 목성이, 그리고 목성과 달이 이렇게 트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큰 기회를 뜻하는 뜻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것은 뭔가 큰 것을 뜻한다 그랬죠, 제가. 이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만약에 내가 이것은 성장을 하는 주피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게 될 수 있는 기간이지만 조심해야 돼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나쁜 일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날은 달이 소행성 케이어스라는 행성과 개자리에 1도 각도로 서게 돼요. 그런데 1도 각도는 제가 월드 엑시스라 그랬죠. 세계의 축에 서는 거예요. 개자리는 카디널 사인이죠. 사냥자리, 개자리, 천칭자리, 염소자리는 모두 다 카디널 사인인데, 케이아스라는 행성과 달이 만나서 개자리에 1도 각도가 된다는 것은 역시 어떤 세계적인 사건이에요. 태양은 그리고
염소 자리에 들어가 있는 엑시온이라는 행성. 엑시온이라는 행성은 불법의 신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Lawless God. 자기의 장인을 죽이고 제우스에게 용서를 받아서 올림푸스에 들어왔지만 헤라를 꼬시려고 하다가 쫓겨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 뜻은 아마도 잘 작동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다 망치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